네, 김원입니다. 배우자의 그 창원시 이부시장 응모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고 서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창원시 개방지역 지위 이부시장 채용 공고예요. 채용 분야는 지방 이사관 또는 일반 임기제. 뭐 쉽게 얘기하면 2급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얘기죠. 담당 업무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을 수립한다. 2. 정무직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시장이 지시하는 업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정무직, 이게 정치적 업무인가? 뭐 혹시 정치 혹은 정당 관련 업무인가?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 우리 서울시가 정책 이런 거 펴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리고 뭐 장관님들 쫓아다니고 혹은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거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서울시가 요즘 이렇게 어렵다 예산이.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원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관련한 대외 업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남도나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아마 예산 따오는 일, 그다음에 정책을 설명하는 일, 이런 일들이었을 텐데 특정한 정당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 배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배우자님의 응시 서류를 구해봤어요. 여기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이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응모 서류 중에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걸 제출했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원시 관내의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단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 거냐? 관내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타지 인구의 유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러면서 천혜 온천 단지를 끼고 있는 북면 지역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자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부시장이 되면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사업 계획서를 쭉 보면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활동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자가 숙지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논란이 끝났을 텐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도 아픈 우리 사법부의 아픈 기억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1975년 4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을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짐작 가시는 날이 있나요? 예. 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그 사형. 네, 인혁당 사건, 인혁당 주모자들을 이 인혁당으로 엮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곧 집행해 버린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세계 법학자 협회에서는 이날을 암흑의 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진실을 파헤쳤어요. 맞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2011년에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이 납니다. 2011년에는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의 지연 이자가 과대 계산되었다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삭감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2013년 5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과거사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해버립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 예. 그때 전합제 판결이죠. 뭐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 그 당시에 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합제 판결에 기재돼 있고 제가 전합제 판결에서 특히 그 당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소수 의견도 상당히 여러분께서 피력하셨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을 더하기 위해서 2015년 7월에 대법원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이라는 문건이 나옵니다. 이 문건 기억나시죠? 여기에 왜 대법원이 이런 긴급조치에 대한 판결, 인혁당에 대한 판결을 이따위로 내렸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작성한 BH 설득 방안 문서에 따르면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이 과거 정권을 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겠죠.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이게 자기들 업적으로 청와대에다가 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또 하나 웃긴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큰 상처를 준 것에도 모자라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뭐냐면 과거 대법원은 3년까지 인정하던 소송 제기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땡겨버립니다. 그 바람에 소송을 제기를 6개월 안에 못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큰 액수가 문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소송을 못 걸어가지고 이자 발생 시점을 형 확정일인 1975년 4월 9일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2009년 11월 13일로 무려 34년 동안의 이자가 날아가요. 그래서 보상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그 토해내야 되는 돈이 211억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잘못된 대법관, 그러니까 즉 과거 진실위원회에서 다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 결정됐는데 그 보상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유가족한테 한 번은 사법살인, 두 번째로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살인을 또 저지른 거예요. 211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과거에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에 사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법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유족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찾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요. 대법관이 되시면 이분들 정말로 피해 구제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판결에 관해서는 저희 법원의 그 권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저도 언뜻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러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 있는 조항이나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국가가 두 번이나 이분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해 놓고 뒤집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냥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습니다라고 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법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국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